기름만 바꿨는데 뇌경색이 사라졌습니다. 두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너무 놀라웠어요. 제 지인께서 고맙다며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뇌혈관과 지방산을 연구해온 박사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건 너무 늦게 바꾸는 경우였어요. 기름 하나 잘못 고른 탓에 평생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손발이 말을 듣지 않게 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관 건강을 지키려고 기름을 아예 안 드시거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아무 기름이나 쓰고 계신가요? 사실 문제는 기름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빛이 살아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안정된 분들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이 약을 더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주방에 기름병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죠. 두 사람의 차이는 정말 기름병 하나였습니다. 한 분은 마트에서 가장 싼 식용유를 집어들었고 다른 분은 조금 비싸더라도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선택했어요. 그 작은 선택이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름 2가지와 반드시 버려야 할 기름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 변화를 함께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마가린이나 카놀라유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자리 잡고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은 돌아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9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늘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안 듣고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세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엎지르기도 하고 저녁에 반찬을 집으려다 젓가락을 놓치기도 했대요. 김정자님은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손끝이 차가워지고 말할 때도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식습관을 확인해 봤어요. 그분 집 주방 한쪽엔 값싼 카놀라유와 마가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튀김할 때 썼던 기름을 재사용하려고 페트병에 담아둔 것도 보였어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끊지 마시고 바꿔보세요. 그날 이후 김정자님은 들기름과 올리브유로만 요리를 하셨어요. 튀김은 아예 하지 않고 무침이나 볶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죠. 한 달이 지나자 얼굴색이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군요. 3달쯤 지나니까 말할 때도 혀가 덜 꼬이고 젓가락질도 자연스러워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작은 변화 하나로도 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뇌경색을 부르는 나쁜 기름과 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혈전이라는 게 혈관 속에서 피가 뭉쳐서 생기는 덩어리거든요. 이게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경우 뇌졸중 위험이 41%나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든 거죠.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예요. 제가 만난 71세 박영수님은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는 습관으로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엔 기름을 요거트에 넣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맛있더래요. 여러분도 하루 한 숟가락씩 샐러드나 두부 위에 뿌려 드셔보세요. 아침에 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좋고 저녁에 나물 무침에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올리브유를 튀김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볶음 요리에 쓰고 계신가요? 이제 들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세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세라는 게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좋은 지방을 먹어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에서 함께 진행한 연구를 보면 들기름을 섭취한 쥐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사람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66세 이명수님은 비빔밥과 나물에 들기름을 넣기 시작한 후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웠는데 들기름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몸이 따뜻해지고 손끝, 발끝까지 혈색이 돌더래요. 들기름은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 드시면 되는데 반드시 생으로 드세요. 가열하면 안 돼요. 나물 무침에 넣거나 김에 발라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산패가 빨리 되거든요. 냄새 맡아봤을 때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들기름을 가열해서 쓰고 계신가요? 볶음 요리에 들기름 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버려야 할 기름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해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게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 퇴출을 공식적으로 권고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트랜스 지방을 규제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주변엔 마가린이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72세 김태수님은 아침빵에 마가린 바르는 습관을 버리고 대신 아보카도를 으깬 걸 바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가슴 답답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마트에서 버터 맛난다는 제품들은 모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트랜스 지방 표시가 있는지 꼭 봐야 해요. 식물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경화유라고 써 있으면 그것도 트랜스 지방이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냉장고에 마가린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당장 버리세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건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대부분 손상됩니다. 게다가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긴 한데 문제는 비율이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이 불균형이 염증을 촉진하고 결국 뇌혈관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불균형은 뇌혈관 염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 4 정도인데 현대인들은 1대 20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5세 오지은님은 튀김용 기름을 포도씨유로 바꾸고 나서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기름을 바꾸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대요. 볶음 요리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로 하시고 튀김은 가능하면 최소화하세요. 정하셔야 한다면 기름을 아낄 생각 말고 넉넉히 붓고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개봉한 기름도 오래 두지 마세요. 산소와 만나면 산화가 진행되니까요. 혹시 집에서 튀김기름을 재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건 재사용 기름과 인스턴트 속에 들어있는 유지입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 내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한번 가열된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활성산소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이에요. 특히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들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68세 문영호님은 튀김 기름을 한 번 쓰고 바로 버리는 습관으로 두통이 줄고 혈압도 내려갔다고 하세요. 예전엔 아까워서 두세 번 재사용했는데 그걸 멈추고 나니까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대요. 기름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과감히 버리세요. 외식할 때도 튀김 요리를 시키시면 기름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게 변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튀김 후 남은 기름을 페트병에 담아서 보관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혹시 다시 쓰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그 습관 버리셔야 해요. 이렇게 좋은 기름을 먹는 법뿐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혈관을 살리는 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침에 바로 움직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천천히 마시고 10분 후에 한 컵 더 마시는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물 습관하고 계신가요? 물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관 탄성이 높아집니다. 혈관 탄성이라는 게 혈관이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걸으면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고 탄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10분씩 나누어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걸으시면 됩니다. 햇볕 아래에서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게 좋아요. 팔을 흔들면 상체 혈액순환도 함께 좋아지거든요.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혹시 집에만 계시진 않으셨나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밤 11시 이전 수면은 혈관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회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 잘 주무셔야 혈관도 회복되고 뇌세포도 재생됩니다. 자기 전에 휴대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정말 안 좋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자기 전엔 휴대폰 멀리 두시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수면을 유도하세요.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혹시 새벽까지 TV 보신 건 아니신가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 사용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뇌에서 손을 관장하는 부분이 아주 넓거든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만지는 건 손가락만 쓰는 거라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글씨 쓰기, 뜨개질, 퍼즐 맞추기 이런 걸 추천드려요. 특히 글씨 쓰기는 정말 좋은데요. 일기를 쓰시거나 손주들한테 편지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손으로 직접 쓰면 뇌가 훨씬 많이 자극된다고 합니다. 오늘 손으로 뭐 하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리모컨만 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후각 자극도 중요합니다. 코로 향을 맡는 게 기억력을 강화시켜요. 후각은 뇌의 기억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정 냄새를 맡으면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후각과 기억의 관계예요. 강한 향보다는 자연스러운 향을 선택하세요. 꽃향기, 차향기, 음식 냄새 이런 걸 의식적으로 맡아보세요. 장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라벤더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페퍼민트 향은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해요. 요즘 좋아하는 향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냄새 맡아보셨나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웃을 때 배에서부터 웃으면 복식 호흡이 되면서 산소 공급도 좋아져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착각을 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거울 보고 혼자 웃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온다고 하세요.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계신 건 아닌가요?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해 보시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거나 안 해본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해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이게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뇌가 점점 퇴화하거든요. 이번 주에 새로운 거 하나 해보셨나요? 혹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기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올리브유 한 병과 들기름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마가린과 카놀라유는 오늘 당장 버리시고요. 잘못된 기름은 혈관을 서서히 막습니다. 매일 조금씩 혈관벽에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기름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혈관벽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녹여서 배출시키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이 작은 차이가 말 한마디, 걸음 한 걸음을 지켜줍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손주들 손잡고 산책하는 그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요.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너무 늦게 알게 된 분들을 만날 때였어요. 이미 말이 굳어버리고 몸이 마비된 후에야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 끄고 마트에 가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오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속 마가린과 카놀라유는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운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그 기름값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어 드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점심 비빔밥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 단, 들기름은 가열하지 마시고 밥이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넣으세요. 물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걸로 한 컵 천천히 드시고 하루에 30분은 꼭 걸으세요. 밤 10일시 전엔 주무시고 손으로 뭔가 만들거나 글씨를 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3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얼굴색이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6개월 후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 다음으로 뇌를 망치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들인데 이게 뇌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름부터 바꾸실 건가요? 올리브유부터 사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집에 있는 마가린부터 버리실 건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